재미있는 두뇌 운동 알츠북 3주차. 네, 알츠북 3주차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 첫째 날 활동은 신체 활동으로 다리 운동을 하는 활동입니다. 다리 운동을 하는 이유는 원하는 곳으로 잘 걸어가고 이곳에서 저곳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내가 원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필수적이기 때문에 다리의 근력 운동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다리의 움직임, 이런 것을 훈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활동, 다리 운동을 꾸준히 반복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활동의 준비물은 연필, 알츠북, 의자, 수건이 필요합니다. 활동의 시범을 먼저 보여주시고 따라하고 재미 더하기 과정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날 첫 번째 활동은 의자에 앉아 따라하기 활동인데요. 의자에 어르신을 좀 안전한 자세로 이렇게 앉혀드리고 나서 여기에 보여지는 사진, 그림대로 동작을 이제 한 번에 한 동작씩 시범을 보여주시고 어르신이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어려우면 한 동작을 이제 3번씩 반복 연습해서 좀 더 익숙하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이런 신체 활동을 하실 때에는 항상 알츠 강사님께서 이제 횟수에 대한 이제 구령을 붙여주시는 것이 어르신이 좀 더 잘 하실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어르신이 잘한다고 하시면 재미 더하기 활동을 통해서 난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 4가지 동작을 이제 순서대로 이어서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동작을 그림을 보지 않고 시범 없이 혼자 기억하셔서 이제 반복하시는 것으로 난이도를 높여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자에 앉아 따라하기 두 번째 활동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리는 동작, 그 다음에 오른손을 왼쪽 무릎에 만지는 동작, 그 다음에 두 손을 발목을 잡는 동작,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왼손으로 이제 오른쪽 발등을 만지는 동작, 이렇게 4가지 동작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한 번씩 시범을 보여주고 동작을 따라하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말로는 설명하지 않고 그림을 보고 동작을 따라 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만약에 어르신이 잘 모르시는 것 같으면 이제 말로 설명하면서 시범을 추가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동작을 이제 3번씩 반복 연습하셔서 어르신이 잘 따라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잘 하시면 이 4가지 동작을 외워서 한번 따라해 보실 수 있도록 이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활동은 단어 듣고 다리 들기인데요. 이제 다람쥐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제 양쪽 다리를 드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람쥐 노래 동요가 있는데 이 동요를 불러주시면서 다람쥐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리를 들어 올리시도록 그렇게 이제 설명해 주시고 시범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리 들어 올리는 게 힘들면 양손으로 양쪽의 의자의 팔걸이라든가 의자의 좌석 부분을 잡아서 안전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어려우시면 노래를 이제 한 구절씩만 반복 연습을 해서 이제 따라 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만약 잘하시면 이제 재미 더하기 활동으로서 이제 난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노래를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르신 본인이 노래를 부르면서 다리를 들어 올린다든지, 아니면 다리를 들어 올린 상태로 노래를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다리를 들어 올림으로써 이제 다리 근력을 좀 더 강화하는 이제 활동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수건을 이용한 다리 운동인데요. 이제 왼쪽에 설명이 있고 오른쪽에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설명에 맞게 사진을 연결하는 그런 활동이 되겠는데요. 잘 하시는 경우에는 실제로 수건을 준비하셔서 이제 수건으로 시범을 보여주시고 이제 어르신이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이제 다리 근육을 강화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동작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둘째 날 첫 번째 활동은 라면 끓일 준비를 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여주는 다양한 도구들 중에 라면을 끓이기 위해 필요한 도구들을 찾아서 동그라미를 표시하는 활동이고, 만약에 이제 어려워하시면 이제 하나하나 짚
짚어보면서 이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 가스레인지가 있네요. 라면 끓일 때 필요할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하나하나 같이 확인하고 찾아보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잘하시면 재미 더하기 활동으로 난이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면을 끓일 때 뭐 어떤 재료를 더 넣어서 드시는지, 또는 그렇게 먹어보진 않았지만 한번 같이 넣어보고 싶은 재료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활동은 물의 양을 계산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라면 하나를 끓일 때 컵 2컵을 사용한다면 이제 뭐 라면 2개 끓일 때, 라면 4개를 끓일 때는 몇 컵의 이제 물이 양이 필요한지 이것을 계산하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워하시면 이것을 이제 동그라미를 치면서 같이 계산하는 연습을 하시고, 잘하시면 이제 재미 더하기 활동으로 난이도를 높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라면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떤 브랜드의 라면을 좋아하시는지, 라면이 아닌 자주 해먹는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써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끓인 라면을 이제 적절한 그릇에 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음식이든 그 음식에 맞는 이제 그릇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그릇에 담기는 그런 내용을 연습해보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과 그 음식을 담기에 적절한 그릇을 연필로 연결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어려워하면 하나씩 같이 찾아보시고, 잘하시면 재미 더하기 활동으로 난이도를 높여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컵에 담아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뭐가 있는지, 접시에 담을 수 있는 음식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면 요리에 대한 활동입니다. 그래서 아래 사진과 설명을 보고 이제 면 음식에 대해서 이름을 맞춰보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여름에 먹으면 시원한 뭐 니은, 미음, 그러면 이제 냉면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초성의 힌트를 보고서 하시면 좋은데, 만약에 이제 글자를 잘 모르시면 이제 첫 글자는 힌트를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니은이 아니라 냉이라고 하는 글자 힌트를 주시고, 뭐 중국집의 짜장면 중에 짜라고 하는 첫 글자를 아예 다 힌트로 주셔서 이제 음식의 이름을 기억해내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잘하시면 음식 이름으로 끝말잇기처럼 이제 이런 활동들을 추가적으로 더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활동은 대보름 하면 떠오르는 것을 이제 이야기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월 대보름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처음에 흥미를 유도합니다. 정월 대보름을 기억하시나요? 언제인가요? 라고 해서 음력 몇 월 며칠인지, 이제 1월 15일이죠. 1월 15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도록 하고, 정월 대보름 하면 생각나는 것들, 관련된 것들을 여기 사진 속에서 찾아보는 그런 활동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우시면 이제 한두 가지 정월 대보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더위팔기라든가 보름새기, 부럼깨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정월 대보름에 대한 기억 회상을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잘하시면 이제 재미 더하기 활동으로 난이도를 높이실 수 있는데, 정월 대보름에 했던 친구들과 했던 놀이와 또는 정월 대보름에 먹었던 오곡밥, 9가지 나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월대보름에는 이제 소원 빌기 활동을 많이 했는데요. 정월대보름에 이제 소원 이야기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월대보름의 달맞이가 바로 이 소원 비는 활동인데요. 한 해의 행운을 기원하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어려우면 한두 가지 그 소원을 대신에 알뜰 강사님께서 제안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올해는 더위 안 타고 잘 지내기, 뭐 이런 가벼운 소원들을 이제 한두 가지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르신도 생각해서 한두 가지는 스스로 얘기하실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하시면 재미 더하기 활동으로 난이도를 높이실 수 있는데요. 달달 무슨 달 뭐 이렇게 해서 가로가 쳐 있는데 달과 관련된 동요의 가사를 맞추는 이런 활동을 하실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면 달타령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달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이제 손바닥으로 박수를 치는 그런 활동을 추가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럼 순서대로 놓기 활동입니다. 그래서 정월 대보름에 부럼 깨기를 하는데 이 부럼 깨기가 이제 1년 내내 무사태평하고 그다음에 부스럼, 종기가 나지 않도록 비는 것이 바로 부럼 깨기였는데요. 이 부럼 깨기 활동에 대한 설명을 처음에 함으로써 이제 흥미를 유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기 보시면 이제 밤 땅콩 이런 순서대로인데 그 다음 순서에 어떤 이제 견과류가 와야 되는지를 이제 어르신이 대답하실 수 있도록 질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어려워하시면 이제 하나씩 짚어가면서 이제 힌트를 주시면 되겠고요. 만약 잘 하시면은 이제 더 많이 섞어서 이제 호두, 잣, 밤, 땅콩, 은행 등 더 많은 그 부럼 깨기 활동하는 견과류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월대보름에 다리 밟기 활동이 있는데 12다리를 건너면 1년 12달 동안 이제 액을 막는다고 해서 꼭 했던 활동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정월대보름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재미 더하기 시간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대보름 나물 이야기하기인데요. 각각의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나물 요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재료가 필요한지를 이제 연결하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정월 대보름에는 이렇게 이제 9가지 나물을 먹는 그런 이제 풍습이 있었는데 이 9가지 나물뿐만 아니라 3집 이상 돌아다니면서 다른 집에 밥을 먹어야 그 해에 운이 좋다고 해서 하루 3번 그러니까 총 9번 새 집을 돌아다니니까 9번을 먹어야 그 해에 운이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정월대보름 음식에 대한 이제 흥미를 유도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물 재료를 찾는 게 어려우면 이제 하나씩 같이 찾아보시면 되고 이제 잘하시면 재미 더하기 활동으로 난이도를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리듬 타는 대보름이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강세를 바꿔가면서 읽어보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글자로 된 나물들, 뭐 고사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써서 한번 연습해보고, 그다음에 뭐 다른 단어를 세 글자로 된 단어를 이용해서 또 연습해보고 이런 활동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못하시면 시범을 보여주고 연습을 이제 한 다음에 실제로 어르신이 혼자서 해보실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면 되고요. 잘하시면 이제 글자 수를 늘려서 뭐 달맞이 꽃이라는 이런 4글자로 된 걸로 한번 연습을 해보는 그런 활동으로 이제 진행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넷째 날 첫 번째 활동이 목욕 시간 알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간을 시계를 통해서 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목욕 시간은 주로 언제 하는지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목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욕을 하면 뭐가 좋을지, 그다음에 목욕을 하고 난 뒤에 기분이 어떤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시고, 만약 잘하시면 이제 손 씻기나 양치질과 같이 이제 이런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 손 씻고 언제 양치질을 하는지, 그다음에 이렇게 규칙적으로 매일매일 손 씻기나 양치질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재미 더하기 시간에 이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감염 예방이나 위생을 위해서 손 씻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활동은 이제 목욕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용품들을 고르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알츠북 뒤쪽에 있는 활동 카드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물품 재료 카드가 있고 그 카드 뒤에 이제 물건의 이름과 그 다음에 가격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활동 카드를 미리 뜯어서 준비를 하시고 이제 골고루 섞은 다음에 이 중에서 목욕을 갈 때 필요한 용품이 뭔지를 이제 어르신이 고르도록 하는 거고요. 만약에 어려워하시면 같이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물건 이름을 하나하나씩 말씀해 주면서 이게 목욕 갈 때 필요할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잘하시면 재미 더하기 활동으로서 이제 옛날에는 목욕을 어떻게 했는지, 뭐 예를 들면 단오날 창포물에 머리 감기라든가 개천에서 몇 감기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재미 더하기 활동이 끝난 다음에 여기 세 가지 물건을 사러 갈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 세 가지 물건 카드를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떼수건, 칫솔, 치약, 그리고 머리빗 이를 세 가지 활동 카드를 보여주시고 잘 기억해 주세요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공 모양이 있는데 이 공 모양 똑같은 거 세 개를 찾아보시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활동을 먼저 하고 나서 목욕용품을 기억하도록 이제 하는 질문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공의 모양을 찾기 위해서 공 색깔로 힌트를 먼저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쪽은 빨간 줄무늬, 아래쪽은 이제 보라색 줄무늬가 있는 공 세 개를 같이 찾아보시면 어르신들께서 좀 더 쉽게 같이 찾으실 수가 있고요. 잘 하시면 이제 재미 더하기 활동으로 난이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자주 다녔던 동네 목욕탕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재미 더하기 시간에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활동들 똑같은 공 찾기 활동과 그 다음에 옛날에 다녔던 동네 목욕탕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정도 진행하시고 난 다음에는 다시 활동 카드를 보여주시면서 저희가 아까 목욕 갈 때 사기로 한 목욕용품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다시 찾아봐 주세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사기로 했던 물건을 잘 기억을 못 하시면 양치질 할 때 쓰는 거예요. 아니면 머리를 단정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건이에요. 라고 이렇게 힌트를 주셔서 사야 되는 물건을 기억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목욕용품 가격 계산하기인데 여기 있는 이제 방금 전에 사기로 했던 세 가지 물건의 그 가격을 카드 뒷면에서 확인을 하시고 그 가격을 여기에 적어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활동 지폐를 준비하셔서 책 맨 뒤쪽에 있는 활동 지폐를 준비하셔서 그 활동 지폐로 각 물건의 값을 계산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우면 물건을 한두 개로 줄여서 계산해 보시고 하나씩 같이 계산해 보시는데 만약 잘하시면 이제 재미 더하기 활동으로 난이도를 높이거나 아니면 물건의 개수를 늘려서 계산 활동을 좀 더 어렵게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목욕용품 세 가지 또 다른 물건의 값을 계산해 보는 연습인데요. 그래서 세수대야, 수건, 비누의 가격을 확인하고 이제 지불해야 되는 이제 가격이 총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려우면 물건의 개수를 줄이고 이제 잘하시면 물건의 개수를 늘려서 계산하는 활동의 난이도를 이렇게 조절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3주차 마지막 다섯째 날 활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집에서 병원 가는 버스를 알아야지 이제 병원에 갈 수가 있을 텐데요. 사실 버스 타는 것은 병원 갈 때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을 가기 위해서 버스 번호와 그다음에 목적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연습의 과정으로서도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병원 가는 버스 알기는 이제 여기 보시면 지도상에 그 버스 번호와 그다음에 목적지가 이렇게 장소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고 내가 가야 되는 새별치과에 가는 버스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어려워하면 버스 번호와 정류장 이름을 하나씩 읽어주시고 잘하시면은 이제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그런 경험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병원에 도착하시면 이제 병원에 먼저 접수를 하시게 되는데요. 그 접수의 과정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설명이 있고 오른쪽에는 그림이 있는데 그 병원 접수 순서와 그 그림을 알맞게 선으로 연결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종종 그 어르신들께서 나 병원 가면 내가 접수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신데
누군가 대신 해주는 게 편하기는 하지만 나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도움 없이 스스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접수 순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만약 접수 순서를 잘 모르신다면 알뜰 강사님이 먼저 시범적으로 설명하고 읽어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이제 이 설명이 끝난 뒤에는 어르신께 다시 순서대로 이야기를 해보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 잘 하시면 재미 더하기 활동으로 옛날에 아팠을 때는 이렇게 병원을 못 갈 때 어떻게 했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옛날에는 설사하고 그러면 송화가루를 먹도록 해서 멈추게 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이제 한번 얘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병원 접수하기 활동 두 번째가 끝나면 세 번째로 병원비 내기입니다. 그래서 진료를 받고 난 다음에 병원비를 내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 이제 5가지 순서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요 순서도 어려워하시면 먼저 알뜰 강사님이 설명을 해주시고 읽어주시고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잘 듣고 어르신이 그 순서대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하시면 재미 더하기 활동으로 이제 뭐 혈압 관리 어떻게 하는지, 뭐 소금 덜 먹고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이런 건강 관리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 뭐가 있는지 이야기를 더 나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방금 전 이제 병원 진료를 마치고 약 처방전을 받게 되는데요. 그 약 처방전을 받고 네 번째로서 이제 약국 가기 활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국에 가서도 약 처방전을 내고, 그 다음에 기다리고, 그 다음에 약 먹는 법을 설명을 듣고 약을 받고 약값을 내고, 이제 이런 과정이 있는데요. 이 순서대로 하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어르신이 어려워하시면 이 순서를 설명을 먼저 해주시고 이전처럼 다시 한번 순서대로 얘기를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잘하시면 이제 재미 더하기 활동으로 이제 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속담이나 이런 거 생각나는 거 있으면 같이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도 약에 쓰려면 없다, 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더 진행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비약 용도 알기 활동인데요. 그래서 항상 병원에 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집에서 상처가 났을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비상약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윗줄에는 그 증상이 나와 있고, 그 증상에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상비약이 아래쪽에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연필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어려워하시면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고 읽어 주시면서 같이 연결해 보고, 그 다음에 어르신이 스스로 다시 이야기해 보실 수 있는 것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잘하시면 이제 집에 있는 상비약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없으면 그런 상비약을 이제 항상 좀 구비해 둘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3주차 5째 날까지 활동이 끝났고요. 이제 활동의 마지막에는 활동 점검 및 마무리하기로 이제 종료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3주차 알츠북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